네, 부대 차원에서의 조직적인 은폐와 회유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조롱과 따돌림까지 벌어진 공군 20 전투비행단 성폭력 사건의 파장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당 사건을 자체적으로 수사하던 공군 경찰이 피해자인 이모 중사의 죽음을 단순 변사로 국방부에 보고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바로 옆부대죠. 공군 19 전투비행단에서도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이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참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 연결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개별 사건을 지금 하나하나 지금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워낙 사례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좀 네, 크게 갈래를 나눠서 일단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냥 개별 사건의 진실 부분은 일단은 많이 전해졌으니까 생략을 하겠고요. 네. 일단 이전부터 좀 한번 좀 그 분석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어떻게든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 옆에 있는 다른 상관들까지 사건을 무매하고 은폐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담을 한 그 이유와 구조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일단은 계급이 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해자보다 낮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중사로 보이지만 이제 임관 계열수가 다를 수 있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뭐 연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진급 시기라는 게 다 동일하지는 않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해자가 특히 뭐 가족이 있을 경우에 예, 그 이제 뭐 부인들이 있고 이러니까 이제 서로 간사도 이제 같이 쓰고 군인 아파트 같이 쓰고 하니까 이제 이게 유대 관계가 깊습니다. 하하,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도와주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혹시 그 이 인사 불이익을 같이 받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어요. 잠깐만요. 그,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좀 그 풀어주시면. 가해자의 상급자일 경우에 아, 이제 연대 이런 책임을 그러니까 지금 지지 않을까라는 걱정 이런 겁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이죠. 너 부대 관리 어떻게 한 거야? 뭐 이런 책임으로부터 조금 자유롭고 싶어하는 음흠. 그게 인사로 반영될 수 있으니까는요. 네, 이런 속성들이 더해지다 보니까 예. 이제 주변에서 가해자를 구둔하는 경향성을 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군사 경찰이 수사를 엉터리로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 군사 경찰의 수사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책임자가 예. 성의성이 떨어지거나 음. 또는 국방부에는 보면은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네. 이게 9쪽짜리인데요. 예. 이 9쪽짜리의 지침을 저희가 어떤 경로를 입수했냐면요. 이걸 달라고 하니까 이건 군사기밀이니까 못 준다 해서 정보공개 청구에서 받았어요. 이것도 군사 네, 기밀이라고요, 이게? 그럼 군사기밀은 숙적을 잘하고 있어야 되는데 음. 그런 걸 숙적을 안 하죠. 거기에 보면 피가해자를 엄격하게 분리한다. 음흠. 여기서 분리라는 것은 공간적 분리를 이야기하는 네,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피해자 중심의 인사조치를 해야 한다. 예. 이 말씀은 공간적인 분리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저 공간 분리해 주세요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음. 반드시 그것이 선행돼야 된다. 음. 그것은 2차 가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네. 얘기한 예. 그 가해자를 중심으로 한 어떤 연대체들 또는 비호 세력들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라는 얘기를 1차적으로 하는 것이고 예. 2차적으로도 비호, 방조, 묵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강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 지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이 불법 촬영 같은 경우에는 예. 이게 신종 범죄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거엔 없던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속보로 빨리 보고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속보는 뭐냐면은 이제 지휘관을 통해서 최고 상급자에게 빨리 보고해라. 네. 왜냐하면 이게 파급력이 크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렇죠. 이 정보통신 매체로 유포되는 것이니까요. 음. 그리고 반드시 압수수색을 하고 포렌식을 하라. 그러니까 강제 수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제 저희가 폭로한 부분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폭로했다는 게 이제 속보, 19 전투비행단 그 성범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안은 사실은 공군 참모총장이 알고 있어야 되는 사건이거든요. 예.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뭐 심지어는 헌병 수사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 인권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해자를 두둔하면서. 가해자 인권이 있다고요? 네, 예. 그리고 8월달에 단기 이제 하사니까 예. 8월달에 전역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8월달에 전역하는 거 들쑤셔서 뭐 어떻게 할래? 이런 아니란 이 범죄를 예방하고 예. 범죄가 발각됐을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되는 헌병 수사관, 그러니까 군사 경찰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수사도 제대로 안 되니까 기소도 엉망이고요. 예. 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군사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좀 따로 떼어서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20 전투비행단 있지 않습니까? 네네. 뒤집어보니까 여기서 유독 사건이 많은 것으로 지금 나오는데 네네. 2015년에 하사 성추행 사건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닌 게 2018년 11월에 일병이, 2019년 2월에 하사가, 2021년 1월에 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이런 사건이 지금 이 20 전투 비행단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그렇다면 다른 진단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는 이 각각의 사안이 다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권 침해 사건이고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교훈이 사건 이후에 뭐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하나하나의 사건이 그냥 하나 개별의 뭐 사망 사건이면 예. 연사 사건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예. 즉 이것이 병영 부조리나 어떤 우리의 그 구조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런 겁니다. 뭐 각군 본부에는 뭐 양성평등센터도 있고요. 그리고 각군 본부에는 저희 군인권센터라는 명칭을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육군 참모총장이 특허권 출연 신청했다가 저희가 선사용권이 있다라고 특허청이 인정하니까 거기 앞에 무슨 공군은 나래 인권센터, 뭐 육군은 인권 존중센터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뭘 붙여요. 네. 이런 것들 막 현판식하고 총장들이 가서 막 뭐 군인도 뭐 기본권이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근데 거기에 현판에다가 무슨 인권이 잘 지켜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백날 새겨봤자 네. 현장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소장님 제가 현실적인 문제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네. 사회에서 위력에 의한 성범죄, 권력형 성범죄 이제 이런 표현이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상하 관계라든지 어떤 그 권한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거의 군대 버전이 계급에 의한 그럼 성범죄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명백한 뭐 위력과 권력에 의한 성범죄. 그러면 이런 문제가 더 그러니까 많이 더 악성으로 나타날 구조적인 지금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2013년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육군 15사단에서 그 노소령 상관에 의해서 지속적 괴롭힘과 가혹행위를 성추행을 당하다가 이 극단적 선택을 한 5대2 사건을 국민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1심 재판도 그 집행유예를 선고해서 공분을 사서 군사법원 문제가 도마에 올랐는데요. 그 이후 8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그는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되돌이표가 된 상황이라는 것이죠. 제가 뭐 그저께 유족들도 만나고 유족들이 저희한테 뭐 도움을 요청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만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시면서 우리 딸이 항공 군사 학교를 가서 3년 동안 군인처럼 생활을 했고 어떻게든 간에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에 입대했는데 왜 밤에 불러내서 술자리를 갖게 하며 가기 싫은 걸 가지고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 딸이 술자리 가가지고는 남군들 술 상대해주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예. 코로나 전국에 회식하지 말라고 지침까지 내렸는데 방역 수칙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피해자를 괴롭히고 피해자가 저한테 이러시고 저 어떻게 보시려고 하십니까라고 하는데 거기서 무릎 꿇고 빌다가 갑자기 계속 신고한다니까 태도 돌변해가지고 자기가 죽어버리겠다고 막 위협하고 예. 그리고 지휘보고 라인에 보고해달라고 하니까 옆 사람들이 합심해가지고 좀 봐줘라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G라인 보고해서 신고가 돼서 그 군사경찰을 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가해자를 선처해달라고 탄원하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뭐 좀 예단하는데 가해자가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사건 성범죄 사건에 가해자 변호를 잘하는 법무법인을 선임했어요. 승소유 등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이 굉장히 피해자 측을 괴롭히는 재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어젯밤에 또 나온 건 해병대에서도 강제추행 사건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보도가 또 어제 나온 바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네. 그 군이라고 하는 이 여기도 사회니까 이 군 사회의 네.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좀 다시 이제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네네네. 해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거다라고 지적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해병대 사건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죠. 피해자는 지금 1심에서 주범에게 그러니까 100여 차례 이상의 성추행을 했는데요. 예. 가해 주범이 3년을 받았고요. 가해자 2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받았습니다. 네네네. 이게 선방망이 처벌이죠. 예. 이것이 재발 방지를 하려면 첫째 군에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다 손방망이 처벌하고 이상하게 재판 진행하니까 예. 이것을 모두 민간을 이양해야 되고요. 네. 이게 도저히 안 된다고 한다면 군사범죄와 상관없는 비군사범죄는 모두 민간에서 민간 법정에서 네,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자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안은 저는 좀 청문회라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괴롭혔던 사람들은 손방망이 징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인터뷰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었습니다.